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요 메인 샤프트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제 요 레이스, 베어링 레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요게 결국엔 이제 이너 프라이머리 그쪽에 들어가는 베어링, 그 베어링과 같은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이스입니다. 요 레이스를 지금 현재는 지금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요런 트러블이 좀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트러블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 트러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방지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트러블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2001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모델이고요. 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베어링, 요 레이스가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 요쪽으로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레이스가 이제 요 안쪽에 들어가는 요 실, 요 메인 샤프트, 메인 드라이브 기어 요쪽 안에 들어가는 요 실이 있는데 요 실을 요 레이스가 좀 밀어낸 거죠. 그러니까 안쪽으로 밀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요 실 쪽에 이제 데미지가 생기면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미션 오일이 이제 새어 나오는 그런 트러블도 생긴 겁니다. 물론 이제 이너 프라이머리 쪽에 들어가는 오일실 그쪽에서도 이제 오일이 이제 새어 나온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좀 트러블이 발생을 한 상태고 요 레이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메인 드라이브 기어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끔 생기는데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제 이전에 이제 작업을 하신 분들, 그러니까 작업자분께서 이제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 요 끝쪽 단면부랑 요 레이스 요 단면부 요 사이의 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띄워놓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를 하고 이렇게 압입을 조금 더 해서 이제 일정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트러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갭을 이제 띄워놓고 조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 요 안쪽으로 이제 요 레이스가 이제 붙어버리는 그런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안으로 들어간 정도면은 이제 뭐 또다시 이제 뭐 탈거를 해갖고 이쪽에서 이제 다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어떤 좀 요 메인 샤프트 요쪽에 좀 데미지를 준 상태라고 하면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랑 메인 샤프트랑 뭐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오버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깊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제작한 툴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 레이스 이쪽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그라인딩을 해갖고 요 메인 샤프트 이쪽 표면에 상처 없이 그라인딩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빼냈습니다.
이런 식으로. 또 레이스가 이제 어떤 위치에 이제 압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, 이제 그 샵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공구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, 그러니까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지에 따라서도 작업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께서 이제 잘 판단해서 이제 해주실 거예요. 아무튼 이제 요 레이스를 이제 빼내는 방법은 작업을 하시는 분, 매장에 이제 비치된 툴이나 뭐 기타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제 작업 방향성은 좀 다르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요 레이스를 압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압입을 할 때 요 작업하시는 분께서 이 손으로 느껴지는 그 압력 있잖아요. 예,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레이스를 빼내거나 이제 압입을 할 때도 이게 너무 손쉽게 이렇게 수월하게 그냥 작업이 되면 안 돼요. 생각보다 조금 많은 힘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. 정상적인 작업이라고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빼낼 때도 마찬가지고, 압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, 일정 부분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손쉽게 그냥 작업이 된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, 이제 보통 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품으로 교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압입이 된다. 그러면은 요 메인 샤프트 요쪽 부분에 이제 사이즈가 좀 줄어든 거죠. 아주 미세하게. 결국에 이제 오차 범위가 이제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버니어로 재보면 뭐 치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. 요 외측이랑 요 레이스 내측이랑 사이즈를 쟀을 때 이제 소수점 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쪽 부분을 분해를 하다 보면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, 이거를 이제 조금 요 레이스를 압입을 한 다음에 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현상을 조금 막으려면 이제 요 레이스를 압입을 할 때도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케미컬이 있어요. 그래서 록타이트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뭐 결국에는 그거죠. 그러니까 베어링 틀 고정제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뭐 그런 그 록타이트 같은 게 있는데, 이제 그거는 이제 품번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. 보통 뭐 648 뭐 이런 그 번호에 이제 그런 케미컬을 적용을 해서 이제 요 압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압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고정이 되어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케미컬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갭이 좀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케미컬을 적용을 해도 이제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. 이게 이제 운행을 하면서 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레이스가 또 메인 드라이브 기어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트러블이 만약에 이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어셈블리를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이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.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좀 하얗게 이렇게 무언가 지나간
좀 흔적이 이제 보이는데요. 이거를 조명을 끄면 이쪽에 이렇게 지나간 게 보이죠.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요 벨트 텐션을 이제 일정 텐션을 이제 유지를 못 해주면 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. 벨트가 한 자리에 이제 위치를 해서 이제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데, 벨트가 이제 끝단이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 쪽 커버에 이제 좀 스크래치나 이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벨트 텐션 유지도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아무튼 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네, 이쪽에 이제 메인 드라이브 기어, 이쪽에 들어가는 오일실, 그 다음에 요 메인 샤프트 이쪽에 들어가는 오일실,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주고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누유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물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누유가 좀 심해요.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누유가 생겼을 때 좀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요 실 주변부 이쪽 부분만 살짝 닦아낸 다음에 뭐 실을 빼내고 교체를 해서 작업을 끝내면 뭐 좀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,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주변부 클린을 안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요쪽 부분에 있는 어떤 이물질,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요쪽으로 이제 뭐 흘러내리거나 묻어나서 요 실에 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확률 자체를 아예 이제 낮추려면 이제 이렇게 누유로 인한 정비가 이제 들어오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주변부 클린을 정말 깨끗하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. 이제 뭐 바이크 특성상 다 외부로 이제 뭐 노출이 되어 있는 부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요 클린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. 지금 이쪽에 이제 스타트 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타트 쪽 이쪽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했을 때 조금 클린 작업을 좀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.
지금 요게 랜턴을 비치니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죠.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이 상당 시간, 오랜 시간이죠. 연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클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요 오일실 이런 것만 교체를 해서 이제 출고를 해버리면 결국엔 이제 그 고객분 입장에서도 이쪽 부분이 또 오일이 새는 건가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멀쩡히 수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뜯어야 되는, 그리고 또 작업을 해버리는 그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면 이런 거를 좀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. 네, 아무튼 이쪽 부분 클린 작업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요 레이스 쪽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고, 또 얼마 못 가서 똑같은 트러블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뭐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캐치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실 교체를 하기 전에 먼저 클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실 교체를 하고 요 레이스 압입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네, 우선 주변부 클린 작업을 마친 상태고요. 다행히 요 벨트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도 뭐 크게 데미지를 주거나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. 요 안쪽에 들어가는 실을 빼봤는데요.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요 레이스 그쪽 부분이랑 이제 맞닿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손상이 많이 됐어요.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갉아먹은 게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좀 반짝반짝해졌어요. 그러니까 원래 색깔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
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품이고, 네, 요게 부품이죠. 기존에 달려있던 거. 네, 이렇게 이제 실이 데미지를 먹어요. 네, 이러면서 이제 오일이 이제 새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가끔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요 실 빼내는 작업이 이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그 자동차 쪽에 나오는 전용 툴인데요. 네, 그 크랭크 쪽 그 니데나 뭐 실 제거 툴이라고 해갖고 이쪽에 끼워 넣어서 이제 요 고리 같은 끝에 후크 있는 부분을 이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제 어느 한쪽에다가 이제 지지를 하고, 이제 가령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딱 위치를 잡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조정을 한 다음에 어느 한쪽에 이제 지렛대 역할식으로 이렇게 빼야겠죠. 그럼 여기에다가 뭐 이런 고무 이런 거를 뭐 받친다든지 해갖고 지그시 너무 빠른 속도로 해버리면 뭐 좀 다치거나 아니면 부품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그시 하면서 빼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실이 쭉 이렇게 딸려옵니다. 쭉. 그리고 이제 가끔 실이 잘 안 빠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회전을 시켜갖고 한 뭐 3포인트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서 조금씩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가끔 전화상으로 계속 물어보기만 하셔서 가끔 바쁠 때는 제가 좀 대응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, 아무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. 이제 이런 일자로 된 후크가 있어요. 이건 별도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똑같은 방식이에요. 이렇게 후크를 밀어 넣어서 실에 겉에 테두리 그쪽에 딱 걸리게 한 다음에 이제 당겨서 슬라이딩 해머 방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로 당겨 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작업 또한 요 실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상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. 뭐 이걸로 할 때도 있지만 다른 툴로 뭐 할 때도 있고,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실을 교환을 해줍니다. 그리고 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스페이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메인 드라이브 기어 쪽이죠. 메인 드라이브 기어 쪽 요 오일실 이쪽 부분에 이제 스페이서가 별도로 분리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이 스프로킷 고정하는 너트가 조금이라도 풀려 있거나 그러면 요 스페이서가 이제 그 약간 이제
요 안쪽에 베어링 부분 쪽이랑 이제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이쪽 표면이 좀 이렇게 달아요. 불규칙하게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오링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,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밀이 유지가 안 되면서 요 스플라인 쪽으로 이제 오일이 새어 나오는 그런 트러블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트러블을 방지를 하려면 이제 요 실 교환을 할 때도 요 스페이서 이쪽 단면부, 여기는 이제 스프로킷 쪽이랑 맞닿는 단면부고, 요 안쪽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, 요 홈 파져 있는 부분에 요 단면부, 요 표면을 컨디션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. 조금이라도 약간 살짝 이렇게 턱이 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만약에 컨디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부품이 없으면은 뭐 선반집에 가서 표면을 조금만 살짝 이렇게 날려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, 이제 뭐 부품이 있다라고 하면 신품으로 그냥 교환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컨디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. 뭐 사용은 가능할 정도라고 보여지고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하시면은 좀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오일실, 이거는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고요. 이 안쪽에도 보면 오링이 들어가요. 오링이 들어가는데, 이 오링도 당연히 신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.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 이쪽 부분의 표면 조금 클린을 좀 해드렸고요. 녹이 좀 제법 진행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드렸습니다. 그 다음 요 실, 요거는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요. 그 다음 요 스페이서, 요거는 이제 표면에 조금 약간 좀 거친 면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어요. 표면을 좀 말끔하게 조금 정리를 했고, 요 스페이서를 먼저 이렇게 한번 껴봐야 돼요. 이렇게 껴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요 오링 있잖아요. 오링이, 그러니까 요 홈 나 있는 부분,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요 베어링 있는 부분, 그쪽에 이제 오링을 이제 꼈잖아요. 이게 약간 눌림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약간 눌렀을 때 좀 약간 눌려지는 느낌. 오링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눌려서 기미를 유지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. 그게 없이 그냥 요 베어링, 그쪽 단면부랑 그냥 맞닿는 느낌,
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요. 아무런 느낌이 없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요 스페이서를 이제 교환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넣었을 때 약간 텐션이 이제 좀 있는 느낌, 오링이 조금 눌린다는 느낌 있죠? 그거를 좀 받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요 스플라인 이쪽으로 오일이 새어 나오는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 부분을 봐주면 되고요. 그 다음 메인 드라이브 기어 오일실 이거를 신품으로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실을 먼저 장착해 주고요. 그 다음 스페이서를 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요 스페이서를 장착을 할 때도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 넣으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천천히 지그시, 그러니까 요 실 안쪽에 보면 요 스프링이 있거든요. 스프링 실 요 안쪽에 스프링이 있습니다. 요 오일실 이제 오일이 이제 새어 나오지 않게끔 기밀을 유지해 주는 게 결국엔 요 스프링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스프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 해버리면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정말 재수가 없으면. 그렇기 때문에 요 스페이서를 낄 때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서 천천히 이렇게 밀어넣어야 돼요. 천천히. 빨리 확 해버리면 그 순간적인 빠른 속도로 오는 그 충격 때문에 스프링이 이탈이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럴 확률도 아주 작게나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하고 그 다음 요 메인 샤프트 쪽 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메인 드라이브 기어 쪽 오일실이랑 메인 샤프트 쪽 오일실 교체 작업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말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할리는 원래 오일이 샌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. 그러니까 뭐 꼭 비단 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질병이라는 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취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뭐 안 가지고 100%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미세하게나마 그러니까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좀 작업하는 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그 단점이 이제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그 단점이 사라지는
어떤 그 트러블도 좀 일정 기간,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탈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작업하는 분이 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요 기계는 그 정성을 들인 것만큼 오랜 시간 동안 트러블 없이 운행을 하게 해주니까요.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 레이스를 압입을 하는 과정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레이스 압입을 할 때 요 전용 툴 있잖아요. 전용 툴을 요 전용 툴을 이렇게 껴줍니다. 껴서 이제 약간의 갭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고, 지금 거의 다 됐는데. 요거를 이제 왜 껴주냐면, 요거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압입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밀어 넣었을 경우, 그때 이제 요게 안 빠지거든요. 그때는 이제 요 툴을 교체를 해서 요 전용 툴, 레이스를 빼내는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다시 빼갖고 다시 압입을 하면 요 유격 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.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좀 숙달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요 부분의 갭을 이제 한 번씩 확인하면서 요거를 이제 몇 회전 해야 되는지 뭐 몇 분의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조금씩 조여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좀 숙달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.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전용 툴을 이용을 해서 껴 본 다음에 이 갭을 생각해 갖고 이 압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껴 놓으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. 다시 빼 갖고 조금 빼내면 되니까. 그리고 다시 압입, 그리고 다시 측정,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 요 레이스 쪽 부분에는 이제 요 648 축혈부 이게 고정제죠. 여기 보면은 이제 베어링이나 뭐 기어 이런 거를 조립을 할 때 뭐 진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탈이 된다든지 뭐 부품이 옆으로 좀 이동하는 거를 좀 방지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방지를 해 주는 거지 요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을 해 주는 케미컬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외측 사이즈랑 내측 사이즈 그거를 분해를 해 봐야 되거든요. 소수점 분해를 해서 그게 좀 안쪽으로 다시 이제 좀 밀려 들어갈 확률이 좀 있다. 근데 그 확률이 조금 높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메인 샤프트를 뭐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샤프트를 분해를 해서 이제 어떤 리빌트를 뭐 한다든지 뭐 그거는 뭐 작업을 하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
요 메인 샤프트 컨디션을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한 70%, 80% 사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100% 완벽한 요 메인 샤프트 그쪽의 컨디션은 아닙니다. 그래서 좀 과도한 뭐 운행이나 뭐 좀 부하가 좀 심하게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미세하게나마 또 밀려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니까요. 그렇게 하고 레이스는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. 이제 오일 실이랑 뭐 오링 뭐 이런 것들은 교환을 다 마무리 해놓은 상태고요. 이너 프라이머리를 조립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, 지금 이너 프라이머리 쪽이 앞서 일전에 이제 뭐 작업을 하신 분께서 조립을 좀 잘못 해 놓으셨어요.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뉴얼이든 뭐 그다음 기본적인 지식을 좀 습득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, 그냥 눈에 보이는 정비만 그냥 하셔서 좀 정확하게 체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이게 지금 이너 프라이머리에요. 그리고 오일 누유로 인한 그 오염이 굉장히 심하죠. 이렇게 보면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 오염도 심한데, 지금 여기 보면 요 이너 프라이머리 쪽 오일실, 이게 지금 반대로 지금 껴 있어요.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반대쪽으로 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부품을 보게 되면 이제 오일실 방향이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이너 프라이머리 쪽 바깥쪽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영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일 수가 있는데,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일 사이드라고 돼 있어요. 뭐 아웃사이드, 오일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, 여기 보면은 오일 사이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오일 사이드 이쪽에.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부품을 보게 되면 보이시죠? 이제 이 검은색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오일 사이드거든요. 그러니까 오일 사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대로, 그러니까 이 오일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요 이너 프라이머리,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쪽 오일이 요 스프로킷 쪽으로 새어 나오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일이 요 프라이머리 쪽에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오일 사이드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. 이쪽 이너 프라이머리 쪽 이제 오일 실이랑 요 스타터 쪽 스타터 실, 이거를 이제 다 교환을 마친 상태입니다. 여기 이쪽이 이제 오염이 너무 심해 갖고 세척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렸는데요. 아무튼 근데 조금 아무튼 요 실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
예, 앞서 보여드린 대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오일 노유나 뭐 이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프라이머리 쪽 조립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. 클러치 케이블 유격 조정까지 다 마쳤습니다. 가스켓 끼고 그 다음 커버 덮고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.